자, 그러면 이제 기본 물리량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 기계공학에서 다루는 물리량 같은 경우는 뭐 기계적 물리량, 화학적 물리량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심에 있어서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는 물리량만 따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재에 보시면 여러분들 기본 물리량 챕터 3 해가지고 밀도, 비중량, 비체적, 비중 이 네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밀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냥 요 밑에 거 보지 마시고 그냥 직관적으로 한번 여러분들 그냥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단위 최적당 유체의 질량입니다. 질량은 제가 말씀드렸죠. 고유값이라고. 단위 최적당 유체의 질량 이게 밀도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온 것 좀 볼게요. 지금 비중량 말고 네, 비체적을 보겠습니다. 단위 질량당 최적이에요. 얘는 비체적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밀도하고 서로 반대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수식적 표현도 밀도의 역수로 표시되는 게 비체적입니다. 예, 요거 알고 밀도를 좀 보시도록 할게요. 자, 단위 최적당 질량 그랬으니까 보통 우리가 단위 최적당, 뭐뭐당, 시간당, 길이당 얼마 이렇게 할 때는 항상 요 당이 어디로 갑니까? 분자로 가요? 분모로 가요? 분모로 가죠. 분모로 가죠. 단위 최적당 유체 질량 그러니까. 그래서 밀도는 최적이 밑으로 가고요. 네. 질량이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킬로그램 M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킬로그램 F하고 헷갈릴까봐 이렇게 따로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질량을 부피로 나눠준 거 이게 밀도의 정의입니다. 밀도의 정의는 따로 없어요. 이게 밀도의 정의예요. 그냥 이거는 수식적으로 설명한 거고 이건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이게 밀도의 정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밀도를 여러분들이 밀도만 잘 이해를 하시면 나머지 단위 사실 좀 쉽게 풀립니다. 예. 그럼 비중량을 좀 이번에는 그럼 밀도가 했으니까 비체적을 좀 먼저 볼까요? 예, 비체적을 먼저 보셔야 되면은 얘는 최적을 질량으로 나눠. 여기 총이라는 말이 있는데 얘는 전체라는 얘기예요. 예, 전체 최적을 질량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요 밀도 같은 경우는 자, 이 무게가 이 질량이 일정하고 최적이 크게 되면 밀도는 올라가요, 떨어져요. 예, 그 값이 나눠지죠. 얘가 커지게 되면 최적이 커지면 떨어지는데. 뒤에 보시면 비체적 같은 경우는 요 최적이 올라가면 비체적은 같이 커집니다. 같이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똑같은 크기의 가방이 있다고 칠게요. 그 똑같은 크기의 가방이 있는데 뭐 이런 가방이 있다고 칩시다. 자, 요 가방 안에 무게가 그 질량이 3kg짜리 무게가 들어가 있고 얘는 1kg짜리 무게가 들어있는 가방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요거 하나를 어디가 물체로 본다 그러면 최적이 일정한 상태에서 무게가 질량했을 때 밀도가 커질까요? 비체적이 커질까요? 자, 밀도가 커지죠. 그렇죠. 예, 밀도가 커지죠. 여기 비체적이니까요. 밀도가 더 커지는 효과가 있죠. 예. 그래서 일단 여러분 질량이라는 개념은 원래 무게하고는 다른데 여기서는 공부하실 때는 일단 무게하고 질량을 좀 같이 놓고 좀 보시면은 더 효과적입니다.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는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좀 이렇게 뭔가 좀 물리량을 공부할 때는 좀 직관적으로 사실 질량 물체의 고유값이에요. 그런데 좀 뭐라 그럴까 좀 저 먼 나라 얘기 같잖아요. 그죠? 얘가 더 무거우니까 예. 무거우니까 밀도는 더 커지는구나. 대신 이런 경우는 비체적으로 가면 어떻겠어요? 비체적은 얘가 더 작아지겠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가면 됩니다. 자, 비중량을 볼게요. 얘는 단위 최적당 중량입니다. 단위 최적당 중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시게 되면은 요게 헷갈리실 거예요. 얘는 질량이고요. 질량. 그러니까 단위 최적당 유체 또는 물체. 이 유체라는 말이 좀 헷갈리시면 물체로 바꿔놓으세요, 여러분들. 얘도 유체가 아니라 물체로 바꿔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얘는 중량이에요. 중량. 얘는 중량입니다. 자, 얘는 어떤 의미냐? 무게죠. 무게는 어떤 의미랑 같다? 하중이랑 같다 그랬죠. 요 세 가지는 다 뭐랑 같아요? 힘하고 같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얘는 킬로그램, 여긴 질량 단위지만 얘는 힘의 단위가 나왔죠. 그래서 비중량을 많이 따집니다. 어디서? 유체역학에서. 또 연력학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연력하고 유체역학 나중에 배워보시면 공부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한 번도 공부 안 해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은 유체역학하고 연력학은요 열이 얼마만큼 힘을 낼 수 있느냐 뭐 근데 그 열 자체가 힘을 내는 게 아니라 뭐 유체라든가 유체라든가 아니면 뭐 가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 힘이 얼마나 대상물에 미치는가 이걸 따지는 게 이제 연력학이고 그 다음에 유체역학 같은 경우는 물질이 흐르면서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 어디 큰 통 같은 게 받쳐져 있었을 때 그 용기에 또는 바닥에 얼마만큼 힘을 주느냐 이제 그걸 따지는 게 유체역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두 학문에서는 재력학보다 이 비중량을 더 많이 다루고 있어요. 왜? 여기 힘이 들어가 있잖아. 이게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꼭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비중량하고 밀도를 꼭 좀 구별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비체적. 앞에서 설명드렸죠? 밀도를 거꾸로 한 게 비체적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이 서로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자, 비중 나왔는데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비중은 일단 물에 대한입니다. 물에 대한. 물이 기준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앞에 비체적, 밀도 뭐 이런 애들은 그냥 그 자체 뭐 질량 또는 힘, 그다음에 체적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됐다 그러면 얘는 물이 기준입니다. 물. 그냥 물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기준이 되느냐?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정육면체로 된 수조가 있다고 칠게요. 수조. 이거 수조입니다. 이 수조에 이 수조가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이 1m예요. 1m. 높이도 1m. 여기도 1m. 그러니까 정육면체가 되겠죠? 여기다 물을 가득 부으면 이 물의 무게가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이 수조의 무게를 제외했을 때 얼마 나올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1톤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1톤이 나옵니다. 물은 그래요. 그래서 이걸 킬로그램 바꾸면 1000kg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금속인데 그냥 순수하게 순수 100% 순철이라고 볼게요. 그냥 뭐 세상에 순철은 없지만 없어요 진짜 여러분 100% 순수한 FE는 없습니다. 이거 재련을 하다 보면 여기에 어쩔 수 없이 탄소가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냥 있다고 치자고요. 순수하게 우리 FE 철이 있습니다. 철을 이번에는 직육면체로 깎는 거죠. 정확하게 정말 단 0.0000001mm의 오차도 없이 깎았다고 칠게요. 그럼 여기가 1m예요. 예. 여러분 하신 뭐예요? 이거를 깎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얘는 무게가 보통 우리가 요 물이 1톤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는 1m 깎으면 보통 7.8톤에서 그냥 8톤이 나옵니다. 7.8에서 8톤 정도가 나와요. 무게가. 질량이죠, 질량. 앞에서 제가 계속 설명했어요. 질량이라고 할게요, 질량. 7.8에서 8톤의 질량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철의 비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물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얘가 몇 배예요? 7.8배죠. 그래서 그냥 철은 7.8이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거 됐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자격증 따셔가지고 물론 뭐 임용시험에 도전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대다수 많은 분들이 현업으로 나가실 거란 말이에요. 현장으로 나가가지고 저랑 비슷한 일을 하실 거란 말이죠. 진짜 많이 씁니다. 이거 왜 그러냐? 여러분들 실제로 부품을 사다가 100% 조립하는 일은 없거든요. 하다못해 축이라도 깎습니다. 그랬을 때 재료비가 얼마 들어가? 이 재료비를 산출을 할 때요. 여러분들이 견적 단계에서 세세하게 다 부품 그 값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 내가 이만한 쇠로 된 봉을 사서 가공을 할 거다. 근데 이 봉 값을 여러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매번 받을 수가 없어요. 되게 이게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요 최적을 구해요. 부피죠? 부피. 요 최적을 구합니다. 최적을 구한 다음에 여기다 뭐를 곱해죠? 비중을 곱합니다. 비중을 곱하면 뭐가 나와요? 무게가 나오죠. 또는 뭐 질량이라고 할게요.
질량이 나오죠. 무게와 질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디다 대입을 하냐면은, 자, 여러분들 그 물가 시세표에 보시면은 뭐 철, 예를 들어 뭐 철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실제로 사례를 드리는 거니까 요새 뭐 S45C가 키로당 얼마다 요 단가가 있어요. 물가표에 매달 그렇게 나옵니다. 네, 뭐 있는 회사도 있고 없는 회사도 있을 텐데 저는 있었어요. 요 키로당 얼마다 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요 재료비를 뽑습니다. 원자재비죠, 원자재비. 원자재비가 1,000원 나오잖아요. 보통 가공비는 1.5 합니다. 그래서 1,500원 정도 가공비 하고요. 부대 비용 1,000원 또 합니다. 그러면 요 환봉에 가공비하고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견적을 뽑아요. 그래서 비중은 진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비중이 1보다 크다. 무조건 1보다 크면은 물보다 얘는 무겁구나. 금속 같은, 우리는 이제 주로 금속을 많이 다루니까 금속 같은 경우는 대부분 1보다 다 큽니다. 대부분 다 1보다 크고요. 1보다 좀 작으면은 물보다 가볍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유체도 마찬가지예요. 유체 같은 경우도 물보다 가벼운 유체는 뭐 가스 몇 개 외에는 없습니다. 다 대부분 유체가 물보다 조금 다 무겁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기준이 물입니다. 그래서 물에 대한 비로 나오는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물에 대한 중량비라고 했잖아요. 중량 무슨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힘이라고 설명을 했죠. 힘. 단위가 킬로그램 F 이렇게 썼잖아요. 이거 뉴턴으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뉴턴 쓸 수 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혼동하시게 되면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자꾸 외우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중량비 나왔어요. 중량비. 여기 지금 S라고 쓴 거는 이거는 물입니다. 물로 나누는 거야. 물에 대한 이건 뭐에 대한 뭐에 대한 그러면 얘는 분모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량비가 나오면 얘는 또 뭐예요? 킬로그램 F라고 하는 단위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들? 킬로그램에다가 여러분 헷갈리니까 M이라고 쓸까요? 킬로그램에 뭘 곱해준 거야? 9.8 곱해준 거잖아요. 메타퍼세크. 메타퍼세크의 제곱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9.8 메타퍼세크가 다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약분 되겠죠? 9.8 메타퍼세크가. 그러면 그랬더니 뭐가 나와? 밀도가 나와버리네. 그죠? 밀도가 나와버리죠. 그음입니다. 이게 그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다른 건 몰라도 지금 말씀드린 최적, 비최적, 비중, 밀도, 비중량 얘네들은 여러분들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예, 요거 모르시면 이제 뒤에 가서 제대역학까지는 어떻게 버티는데 이제 열하고 유체 들어가면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한번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정말 설문조사 한 적이 있는데 3역학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그랬더니 유체역학이 나왔습니다. 근데 열하고 유체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제대역학은 의외로 많이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끼지 않는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한 비율은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유체역학하고 열역학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어렵다 이런 이제 말이 나왔고 재료역학은 그나마도 조금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많이 없는 걸로 나왔는데 제가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재료역학 같은 경우는요. 자, 여기는 재료를 갖다가 여러분들 뭐 기계 재료랑 헷갈려가지고 무슨 알루미늄, 구리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기계 부품입니다. 기계나 기계 부품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얘를 기계 오와 기계 부품. 그럼 이 기계와 기계 부품이 얼마만큼의 힘을 내고 그거에 의해서 얼마만큼의 부하를 받고 이 소재나 부품이 얼마만큼의 힘을 받느냐 그거를 따지는 학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직관적이에요. 하다못해 공부를 할 때도 여러분들한테는 항상 그림과 아니면 그림을 설명하는 문구가 들어가죠. 원형 단면 봉이. 그렇죠? 뭐 정육면체의 물체가 이런 식으로 또 보는 끝내주죠. 예, 보는 뭐 도면 쫙쫙 나오잖아요. 뭐 분포화준이 어떻고 집중화준이 어떻고 보 딱 그림 주여주고 내압을 받는 원통형 압력 용기가 이러면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열역학하고요 유체역학 들어가면은 뭐 설명은 더럽게 많아요. 개수 상수 외우고 사람 이름 외우다 보면 다 볼장 다 보는 게 이 두 과목이죠. 제 말이 틀려요? 맞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왜 그래? 여러분들 자 열을 가해 가지고 어떤 용기가 뜨거워졌어. 그 보이나? 열이 보입니까?
유체, 뭐 어떤 곡간에 유체가 흐르고 어떤 용기에 유체가 있고 노즐을 통해서 임펠러의 어떤 힘,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 임펠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직관적이죠. 예, 근데 유체가 흘러가면서 관을 때린대. 보입니까? 유체가 막 벽을 갖다가 막 두들기나요? 안 보이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수학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그나마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물리량을 꼭 이해를 하시면 그나마 좀 낫습니다. 예. 가시는 길이 조금 더 편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힘과 응력 챕터 4입니다. 예, 챕터 4. 제4장 힘과 응력인데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좀 상기하면서 조금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질량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난 질량하고 무게하고 헷갈려. 질량과 중량이 헷갈려.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앞으로 가셔야 돼요.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힘은 F, 포스라 그래가지고 예, 이렇게 F로 표시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타워즈 보시면 이런 얘기 있죠. 야, 포스가 함께 하시게. 그 포스하고 똑같습니다. 예, 이렇게. 자, 그럼 힘을 어떻게 표시하느냐? 예, 한번 보자. 이 얘기죠. 아까 앞에서 한번 들었던 내용인데, 자, 1kg, 지금 우리가 그럼 1kg 메타버사이클, 이게 무슨 단위계예요? 여러분, MKS 단위계죠? 예, 이게 지금 SI 단위이기 때문에 이제 뒤에서 설명이 대부분 MKS 단위계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대부분 MKS. 이제 그렇다고 CGS 단위는 버려도 되나요? 예, 그렇게 접근하지 마세요. 예,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요. MKS 단위계. 예. 나오죠. 그래서 1뉴턴으로 쓰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뉴턴,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쓰다 보니까 예, 뉴턴의 제자들이 짜증이 나서 예, 그리고 그것도 있지만 또 스승님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중력가속도가 9.8 메타퍼세컨드 제곱이잖아. 맨날 9.8뉴턴 맨날 써야 돼. 이것도 짜증나. 예. 이거는 이제 협회에서 예, 우리 저기 학자님들이 있는 예, 그 협회에서 얘를 9.8뉴턴은 1kg으로 가자 이렇게 한 겁니다. 예. 여러분들 예, 요 한강에 한 번 더 여러분 좀 이렇게 마음속에다 새기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응력 나왔습니다. 응력. 사실 이거는 여러분 재력학에서 배웁니다. 재력학에서 배우긴 하는데 그래도 사전에 한번 여러분 예습하고 가신다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설명하지만 여기 똑같은 내용을 또 재력학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재력학 이거 지금 이 수업 듣고 재력학 보시면서 저 강사 저 똑같은 얘기 또 하네 이러지 마시고. 한 번 더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어쨌든 응력이 뭐냐? 힘을 단면적으로 나눠줬어요. 근데 이제 응력 같은 경우는 영어로 뭐예요? 스트레스죠. 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들한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피하셔야 돼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게 하잖아요. 네. 근데 본인들도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으면서 환자한테만 그래요. 그죠? 네. 받으시죠. 의사 선생님들도. 근데 왜 환자들한테 포스를 받지 마시고 포스를 받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 설명할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응력이라는 개념은요. 그 힘을 미치는 힘을 단면적으로 나눠준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기준이 단면적이 되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수직 단면적이죠. 그래서 어떤 면이 있으면 여기에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힘은 포스입니다. 힘은 포스죠. 예, 그 힘을 이 단면적으로 나눠준 값이 바로 응력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왜 우리 기계에서는, 기계뿐만 아니라 우리 역학에서는, 이거 힘으로 표시하면 되지, 왜 응력을 가지고 모든 걸 설명하려고 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거든요. 자, 보세요. 이 단면적이 10m 제곱인 단면적이 있고요. 100m 제곱의 단면적을 가진 물체, 두 개의 물체가 있다 싶시다. 얘를 A 물체, 얘를 B 물체라고 할게요. 우리 간단하게 합시다. 힘은 동일하게 했어요. 힘은 똑같이 100뉴턴의 힘이 작용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물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똑같은 힘이 작용했을 때 그 부재가 얼마의 응력을 느끼느냐, 그걸 보는 게 재력학이라고 말씀드렸죠. 힘이 아니라 응력이라고 말씀드렸죠. 맞나요? 아까 혹시 앞에서 제가 힘이라고 했으면 이게 잘못 설명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똑같은 힘이 100뉴턴이 발생을 하는데 단면적이 10m의 제곱인 요 물체 A 물체 같은 경우는 얘가 느끼는 부담이라고 할게요. 아직 응력이라는 개념을 갖고 오지 말고 부담과 B 물체가 느끼는 부담이 같을까요? 사람도 다른데, 그죠?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을 한 거죠. 야, 이거는 힘은 똑같이 미치는데
단면적이 커진 큰 놈하고 작은 놈하고 이게 현상이 똑같을 수가 없잖아. 실제로 또 다르고. 그러니까 야 이건 단면적으로 나눠줘야겠다. 기준을 만들어줘야겠다 한 거죠. 근데 보세요. 그럼 얘하고 보면 어쨌든 10배 차이가 나겠죠? 단면적이 10배 차이가 나니까. 그렇잖아. 예. 보세요. 얘 100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는데 A 물체가 느끼는 응력은 얼마예요? 10이니까 얘는 10이라고 하는 부담을 느낄 거고 얘는 B 물체는 100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는데 100이라고 하는 단면적으로 나눠주니까 얘는 얼마를 느끼는 거야? 1이라고 하는 거 10분의 1이잖아.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과 왜 힘을 단면적으로 나눠주느냐? 그걸 왜 또 응력을 하느냐? 자, 이겁니다. 기준을 잡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단면적은요, 얘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힘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단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얼마의 힘이 들어오든지 그걸 내가 얼마의 단면적으로 나누냐 이게 문제인 거지. 실제로 보면은 요 힘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봉을 설계했다고 칠게요. 이런 봉에다 뭘 달아 이렇게 쭉 매답니다. 여기다 와이어를 달아가지고 뭐 스프링 같은데 스프링이 아니라 이렇게 와이어를 달아가지고 뭘 매달아.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설계한 사람 입장에서는요, 요 매다는 건 어떻게 못합니다. 내가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하면 되죠. 아니요. 이건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야. 고객사가 정해요. 고객이 정하는 거죠. 자, 여기다가 1kg 달 거예요. 1톤을 달 거예요. 이건 고객들이나 상황에서 설정을 합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이거 지름을 얼마로 할 거냐. 이걸 내가 설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면적밖에는 이렇게 못하는 거죠. 단면적밖에 못하는 거죠. 근데 이걸 여러분들 우리 사회생활이나 여러분들이 자격증 시험 또는 취직을 준비하는 과정도 동일합니다. 자, 이런 거 한번 또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들이 A라고 하는 어떤 대기업이 있어요. A라고 하는 대기업에 지원을 하는데 올해 100명을 뽑는다고 볼게요. 올해 100명을 뽑습니다. 대략 작년, 재작년을 보니까 여기 한 10,000명이 도전을 할 것 같아. 자, 1만 명이 도전을 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100분의 1이죠? 경쟁률 100분의 1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거 늘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10,000명씩 지원하는데 말이야 100명에 100대 1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한 1,000명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예, 뭐 어디 가서 막 탄원하고 투서하고 여론 이렇게 이제 일으키고 할 일만 하겠죠. 그렇다고 될까요? 굉장히 좀 비현실적이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럼 1만 명 지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너 지원하지 마 협박해요? 그것도 안 되죠? 경쟁률이 여러분 어떻게 못해요? 그게 뭡니까?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단면적밖에 조절할 수밖에 없어요. 단면적 어떻게 해요? 이 10,000명 중에서 내가 100명 안에 들어가게 뭔가 해야죠. 그게 여러분들이 이 단면적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요 단위를 한번 볼게요. 아까 했던 그 내용을 좀 제가 그대로 반영해서 볼게요. 단위를 볼게요. 아까 제가 A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100N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처음 연습하실 때 이렇게 단위를 좀 같이 쓰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빨리 좀 개념을 파악을 합니다. 자, 단면적이 얼마였었어요? 첫 번째 물체가 10m 제곱이었죠. 그죠? 예. 하면은 단위만 볼게요. 예, 뭐 숫자도 쓸까요? 10 나오니까 10 뉴턴 퍼 메타 제곱 나오죠. 이게 단위가 되는 거죠. 자, 뉴턴은 힘의 단위, 얘는 단면적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거 압력하고 같은데요. 압력 단위하고 동일합니다. 압력 단위가 같아요. 그러면 그럼 응력이 압력인가요? 자, 압력은 응력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압력은 응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응력을 압력으로 볼 수는 없어요. 자, 이거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 재료학 가서 이제 설명 드릴 건데, 여기서 간단하게만 언급할게요. 응력은요, 이거는 지금 어떤 이런 부재가 있다고 칠게요. 이런 원형 부재가 있으면, 이렇게 누르고, 여기 바닥이 있으니까, 얘가 지금 압축이 되겠죠? 그럼 이 소재가 느끼는 거, 그것도 응력입니다. 반대로, 얘를 당겼을 때 이 부재가 느끼는 응력, 느끼는 부담도 응력입니다. 그쵸? 예.
그리고 심지어 얘를 잡아놓고 이렇게 민다고 칠게요. 미친 척하고. 예. 이것도 요때도 요 부재는 부담을 느끼고 그것도 응력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 눌러쓰기. 이 부재를 눌러서 발생하는 부담을 뭐라고 합니까? 압축응력이라고 하죠. 얘를 당겼을 때 이 부재가 느끼는 부담을 뭐라고 합니까? 인장응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기준이 되는 단면적과 평행하게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느끼는 이 부담은 전단응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 다릅니다. 힘의 방향과 기준면과의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압력은 뭐예요? 단순히 누르는 거 요것만 설명하고 있죠. 그죠? 예, 압력은 요겁니다. 요것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압력과 응력은 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면은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개념은 이렇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뉴턴 퍼 미터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데 뉴턴의 제자들이 이렇게 뉴턴 단위를 만들다 보니까 또 굉장히 좀 쟁쟁했던 또 학자님이 한 분 계시죠? 예, 누가 있어요? 파스칼. 또 파스칼의 제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야, 뉴턴의 제자들이 옛날에 이렇게 했다는데, 과거에 이렇게 했다는데, 우리도 스승님의 이름을 한번 기려야 될 거 아니냐. 뭐 할 거 없을까? 뭐 만들 거 없을까? 찾다가, 야, 요거 찾아냈어요. 뉴턴 퍼 미터의 제곱. 이거 진짜 많이 쓰잖아요. 이게 응력에 쓰이지, 또 압축, 압력에도 쓰이지. 이거 진짜 많이 쓰거든요. 여기다 우리 스승님 이름 붙여볼까? 예, 파스칼을 붙입니다. 이 파스칼은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 파스칼이에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미터가, 우리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밀리미터 많이 쓴다고 그랬잖아. 요게 밀리미터로 바뀌잖아요. 뉴턴 퍼 밀리미터의 제곱 나오면 여러분들 이거 계산하기 좀 어려운 건 어렵다고 해야 되나? 귀찮죠?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들 또 시험장에 우리 자격증 시험 같은 건 또 계산기를 들고 가니까 귀찮은 거지.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간소하게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걸 갖다 하는 거예요. 이걸 환산을 하잖아요. 예, 얘는 1메가파스칼이 됩니다. 10의 6승 파스칼이고요. 예, 이것도 그냥 기억하세요. 하는 김에 같이. 그러면 신상이 편해집니다. 여러분들 신상이 편해져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